네, 오늘 저는 그 수출 주력 산업인 조선 산업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조선 산업 하면 연관 검색어로 많이 나왔던 게 사양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산업이 사양 산업인가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이 사양 산업이라는 배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쭉 제가 지켜보니까 우선 선박이 첨단 제품이 아니다라는 인상이 깊습니다. 비행기나 자동차나 휴대폰 이런 쪽은 첨단 제품 같은데 선박은 뭔가 좀 올드한 느낌이 난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국 일본한테 시장을 뺏겨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 산업은 이제 사양해서 사양 산업이니까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대규모 재정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줬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한 대부분 조선 산업의 비전문가들이십니다.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그 얘기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박은 일단 첨단 제품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 대형 LNG 운송선인데 이 그 화물창 안에 영하 163도의 그 액화 천연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액화 천연가스를 화물창에 싣고 험한 바다를 40일씩 항해하고 심지어는 북극 항로까지 가는 것은 아무나 만드는 배가 아닙니다. 많은 공부와 기술의 축적이 있어야 만드는 배지 이것이 여기저기서 맘만 먹으면 만드는 그런 제품은 결코 아닙니다. 초대형 유조선이라든지 컨테이너 선박 이런 선박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친환경 시대가 됐으니까 예전에 그 벙커CU라는 그 기름을 떼던 그 선박들이 요새는 LNG 추진으로 바꿉니다. LNG를 나르는 선박하고 LNG로 추진하는 선박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선박이든지 이제는 LNG 추진 선박으로 바뀌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들은 고급 기술이 없어는 만들 수 없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그동안 조선 산업이 몇 년 동안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통 무역 수지 얘기할 때는 우리가 외국에다 판 금액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것을 우리가 이제 무역 수지라고 하는데, 조선 산업은 늘 흑자를 줬습니다. 지난 10년간을 보면 그 기본적으로 최소 200억 불에서 400억, 500억 불까지의 조선 산업은 우리나라에 흑자를 주었던,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했던 그런 산업입니다. 단지 한때는 500억 불의 무역 수지를 주다가 200억 불의 무역 수지를 주니까 조선 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히 여러분들의 경제 활동과 국가를 지탱해 주는 그런 수출 산업으로서 역할을 아직도 굳건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난 것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주 싹쓸이 LNG 훈풍, 빅3 조선소 활기. 작년입니다. 세계 LNG 선박의 90%를 우리나라가 가져왔습니다. 10%는 왜 못 가져왔느냐? 10%는 LNG 선박 중에서 좀 작은 선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형 LNG 운반선은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밖에 못 짓는다. 그렇게 보시면 대강 맞습니다. 얼마 전 좋습니다. 한국조선업 4월에 세계 선박 수주 2위, 중국에 밀려,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실렸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들여다봐야 됩니다. 보통 분들은 제목만 보고 드디어 또 중국에 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좀 들여다보시면 중국이 344만 톤수라는 CGT라는 저희 환산 톤수로 말해서 중국은 344만 톤이고 140척의 45%, 한국은 202만 CGT, 일본은 71만 CGT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그 수주한 선박을 그 척수로 나눠 보면 척당 CGT가 나옵니다. 이 CGT가 높을수록 고급 선박인데 우리나라가 수주한 선박의 척당 CGT는 45,000 CGT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고급 선박을 수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는 명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도 고급 명품 차가 있고 핸드백도 고급 명품이 있습니다. 선박에서도 고급 명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주한 선박들은 기본적으로 고급 명품인 선박을 수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 합쳐가지고 중국에 밀려서 2위 했다. 이거는 좀 이쪽 조선해양 분야의 산업이나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급 선박을 많이 짓고 있는데
금메달을 많이 땄는데 금운동 다 합쳐가지고 2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자부심을 좀 깎아먹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잠깐 깊이 들여다보면 그 와중에 중국은 20만 톤급 대형 벌크선 16척을 자국 발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선박 수주 중국 2위다. 이것은 제목만 봐서는 좀 걱정스러운 국민들이 계실 텐데 오늘 이 자리는 국민들께 그런 걱정하지 아직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밸류 시장이라고 하는 고부가 선박에서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세계적인 선박 선진국이고요. 근데 우리가 볼륨 시장이라고 하는 싼 많은 배들 이쪽은 이제 중국, 일본이 이렇게 좀 현재는 약간 이렇게 시장이 분할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아픈 거 두 가지만 건드려 보겠습니다.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라이벌로 등장하고 있는 신흥조선소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만 LNG를 짓느냐? 우리도 LNG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해서 수주를 해가지고 LNG 선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LNG 선박도 중국이 한국을 쫓았다. 이런 뉴스가 2년 전에 실렸는데 얼마 전에 이 중국 후동중화조선소에서 건조한 LNG 선박을 시운전을 했더니 도저히 운항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폐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주들이 LNG 선박을 저렇게 잘 나가는 중국 후동조선소에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선 처리를 했는데 또 주문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시장에서 이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선박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액이 있는데 중국 건조 조선소에서 중국에서 만든 선박의 대부분이 이 보험금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은 보험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예측을 좀 해봅니다. 일본의 조선 기술은 한때 아시겠지만 1945년에 일본은 미쯔비시, 가와사키 이런 조선소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했었습니다. 일본에서 소위 전후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에서 잘 나가는 기업, 일본의 경제를 살린 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대체로 조선소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쯔비시, 가와사키, 히다치 이런 회사들이 전후 일본을 부흥시킨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조선소를 갖고 있던 회사들입니다. 그 조선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미쯔비시 조선소입니다. 미쯔비시 크루저를 2척을 수주를 받았는데 한 척에서만 2조 5천억 손실이 났다 이런 발표가 있고 지금 보시는 저 크루즈 선박입니다. 간단한 배 하나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약 1000TU급이라는 컨테이너를 10,000개를 싣고 다니는 선박의 예인데 연비는 보통 운항비 70%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싱가포르 APL 선사의 살라라호가 연비가 약 10 정도 19g 탄소 배출량을 하는데 중국의 CSCL 해운사에 들어간 대련조선 건조, 한국의 한진 해운에 들어간 양쯔강 조선, 일본의 미쯔이 해운에 들어간 얀지시노 조선 것들은 우리보다 최소 20에서 30% 연비가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배들은 모양은 다 같은 배지만 연비에서는 차이가 나는 운항비가 많이 드는 그래서 한마디로 그닥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은 그런 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 조선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세계 조선 시장과 전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수요 시장이 있습니다. 배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배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은 보통 이제 이럴 때는 자동차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승용차라기보다는 살짝 화물차 개념에 좀 가까운데 육지가 있는 한 자동차가 필요하듯이 바다가 있는 한 배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데 얼만큼 수요 시장이 있을 거냐? 보통 이런 국제 해상 운송을 담당하는 회사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업용 국제적 상업 운송을 담당하는 대형 선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국가별로 자국의 물류를 나누는 국가 선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 국영 선사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이제 국제적으로는 덴마크의 머스크 라인이라든지 스위스의 MSC 라인이라든지 이런 세계 랭킹 1, 2위를 다투는 해운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늘 새로운 선박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형 선사들은 늘 연비가 좋고 에너지에 친환경 에너지를 쓰고 대형인 이런 새로운 선박을 늘 추구하면서 앞장서서 달리는 선사들이고
그다음에 또 한 20년 정도 되면은 대체 수요가 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고 선박의 대체 수요하고 신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값싸고 품질 좋은 선박의 경쟁은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국제 경쟁을 합니다. 국내에는 수요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 시장에 가서 국제 선사들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조선소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미래에는 전기 선박, 친환경 선박, 수소 선박, 자율운항 선박 이런 것들이 또 미래의 경쟁을 하게 돼서 우리나라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요하고 대체 수요는 늘 있습니다. 공급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조선소가 공급이 과잉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공급이 과잉일 때는 명품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만이 살아남습니다. 일반적인 싼 배를 만드는 조선소들은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조선소가, 우리가 조선소 하면 다 같은 조선소가 아닙니다. 특화된 조선소, 초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기술력을 가진 조선소가 있고, 약간 중저가형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빅3라고 불리는 세계 랭킹 1, 2, 3위의 조선소들은 대형 LNG, 대형 컨테이너를 만드는 기술력의 조선소들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중국, 우리나라의 중견급, 중국, 그다음에 세계 모든 다른 나라들은 그 중형 벌크, 중형 탱커를 만드는 약간 일반 중저가형 선박 건조 조선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화된 초대형 선박들은 뭐 거의 우리나라 동무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형 선박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은 좀 약간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국 선박 수요가 큽니다. 중국에는 세계 랭킹 5위 안에 드는 해운회사들이 있고 조선소들이 있습니다. 자국에서 발전한 수요들이 엄청나고, 그다음에 그 선박의 건조 작업을 중국 은행과 정부가 다 대줍니다. 인건비가 쌉니다. 이런 것이 이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형인 한국 조선사랑 경쟁을 하겠다 이런 이제 그 전략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일본도 세계적인 선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선박 수요가 있고 자국 조선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선박 중심이고, 미국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중소형 특수선이나 크루즈 선박에 집중을 하고 있는, 시장이 좀 분할되어 있는 그런 세계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선박 수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수출 선박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그 해운사와 국영 선사들에게 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빅3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견, 중형 조선소들은 좀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독자 기술력과 독자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배는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건조합니다. 새로운 공법을 늘 개발하고, 또 철강이라든지 필요한 프로펠러 이런 그 선박의 기자재를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형 선박을 건조하면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세계의 명품 선박 해양 플랜트 2개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G 운반선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하면 국제적으로는 LNG 운반선이 그 최고의 명품 선박이 되겠습니다. 명품이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제품이 좋기도 하고 중고로 팔릴 때 비싼 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배는 중고로 팔아도 비싼 값을 받는다, 이런 기본적인 그 패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화물창을, LNG 선박에 LNG 가스를 싣는, LNG 액체를 싣는 화물창이 이제 중국 기술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한국형 화물창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금 현재 건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축적이 되면 앞으로 화물창 LNG 선박은 우리 화물창 기술의 우리 선박 기술로서 100% 그 외화 가동률을 자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 연료 추진선, 현재 세계 시장에서 한국만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대강 맞습니다. 딴 데서 수주했다 그러면 놀라지 마시고 저 지은 배가 잘 갈 건가 이렇게 좀 2, 3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에 떠 있는 큰 구조물, 우리가 쉘, 로얄 더치 쉘의 플리루드라고 부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제작했고 2017년에 인도를 했습니다. 롯데 월드타워,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보다 살짝 작습니다. 다른 우리나라의 다른 건물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크고,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그 건조 중인 인도하기 전에 삼성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프릴루드고, 오른쪽에 있는 건 실제가 아닌 가짜 그림입니다. 그 쬐끄맣게 보이는 게 그 영국의 국회인데,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탐지강에다 그냥 배를 갖다가 집어넣은 조감도입니다. 얼마나 큰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넣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프릴루드는 호주의 서북 쪽에서 작업을 합니다. 서북 쪽에서 작업을 하고 현재까지 세계에서 제일 큰 바다에 떠 있는 구조물로 해서 히스토리 채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지오그래픽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 소개가 되고 있는 그 바다에 떠 있는 구조물의 사례로 스타디가 되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했습니다. 이런 그 바다에 해양 플랜트가 떠 있으면 그 해양 플랜트에서 LNG를 생산하면 그 LNG를 수송해야 되는 LNG 운반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해양 플랜트 한 기를 건조를 하게 되면 해양 플랜트는 보통 한 5척에서 6척이 같이 동반해서 수주가 되는 그런 그 형태의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조선해양 산업은 수출 주력입니다. 국내 내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살래야 살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장면으로만 이제 구경을 하시는 그 세계 시장에 가서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하다가 바다에 떠다니는 대형 LNG선이 보이시면 그 LNG선의 90%를 한국에서 만들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맞습니다.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늘 흑자를 주는 산업입니다. 단지 최근 3년간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2008년에 대한민국 전체의 무역 수지가 300억 불 적자일 때 200억 불 적자일 때 조선산업은 300억 불 흑자를 내줬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워도 달러를 벌어서 지탱시켜준다. 이것이 저희 조선해양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부심이자 긍지입니다. 올 3월에 그 나온 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에는 그 주력 수출 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13대 주력 수출 품목이 있는데 정부가 지정하고 이제 수출품이라 관리를 하는데 2009년 올해 3월 기준으로 보면은 선박만 흑자를 보여주고 다른 건 다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외화를 벌어다 주는 산업, 저는 아직도 조선해양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2012년 대비 5년간의 증감률이 가장 좋았던 산업 선박 산업입니다. 조선 산업입니다. 배를 예전과 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입혀야 되고 4차 산업을 도전을 해야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됩니다. 두 가지 사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선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스마트 선박을 지금 국내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이 선박이 운항하면서 맞닥뜨려지는 파도, 높이, 파도의 높이, 파도의 주기, 파도의 방향을 다 센싱을 해서 인공위성에 보내면 인공위성에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적절한 항로를 판단해주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해서 가는 자율운항 선박이 되겠습니다. 국제 경쟁이 지금 그 심화된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선도를 할 거라고 선도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 중인 그 국가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트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옆에 보이시는 그 그림이 요거는 이제 저희 그림은 아니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림이 되겠는데 그 실제 선박하고 같은 쌍둥이인데 실제 쌍둥이가 아니라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디지털로 만들어진 쌍둥이 선박을 건조를 해서 디지털로 건조를 해가지고 오퍼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선박하고 실제 선박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잠깐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그린 디지털 선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국산 함정이 되겠습니다. 이 함정의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함정의 모델은 저희가 디지털로 구현한 디지털 함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만든 기술인데 이때 디지털 함정을 구현하는 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디지털 선박이 실제 선박하고 연동이 돼야 됩니다. 지금 기술은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피지컬 선박하고 디지털 선박이 따로 있는데 이 실제 선박하고 디지털 선박이 앞으로 연동을 해서 연결이 돼서 지능화되고 데이터가 연동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디지털 스마트 트윈 선박의 개념도로 잡고 목표를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조선소입니다. 선박도 스마트화하고 조선소도 스마트화하자라고 해서 지금 조선 분야에서 오랫동안 디지털 선박은 구축을 하여 왔습니다. 이 디지털 선박은 실제 조선소하고는 디지털 조선소는 실제 조선소하고 연동은 아직 안 돼 있는 3.5세대 정도 됩니다. 이런 그 디지털 조선소하고 실제 조선소가 연동이 돼서 앞으로 그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데이터와 정보와 여러 가지 지식, 경험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것이 스마트 조선소가 되겠고, 이 스마트 조선소도 지금 전국의 조선 분야의 조선소, 대학, 연구소가 모여가지고 3년 내로 개발을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끝낼까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상 때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마지막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을 거칠게 요구했다. 그때 우리 측은 쌀 이야기를 하려거든 존스 액트부터 깨라라고 맞섰다. 미국 측의 거친 쌀 개방 요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막강한 경쟁력을 자랑하는 조선업계 덕택이었다. 수출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도록 계속하겠습니다. 세계 해운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기술력으로 극복을 해왔습니다. 높은 원가 금융 정책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떨어졌어도 저희는 기술력으로 극복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스마트 선박, 스마트 조선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의 1위가 되도록, 강건한 1위가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에서도 우리는 주력 함정을 우리가 건조합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인도네시아 잠수함을 수출까지 합니다. 요트도 외국에 가면 다 외국에서 만들던 것을 보시는 그림과 같이 독자 개발 요트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서해안에 가시면 우리가 만든 우리의 요트를 여러분들은 아이들하고 동생들하고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